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이상은입니다. 네, 오늘은 가정에서 어떻게 발음 교정을 도와줄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발음이 조금 불명확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웅변화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성인기가 되면 스피치 학원을 또 다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발음 교정이라고 했을 때 말소리를 어떤 근육의 움직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조음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조음기, 우리 입술이나 혀나 구개와 같은 구강으로 움직여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조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음기관의 위치가 적절하게 위치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음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피치 학원에 가든 웅변 학원에 가든 어떤가요? 또박또박하게 해보세요. 좀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 정도로만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호흡이나 발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피드백을 주시긴 하시지만 정확한 조음의 움직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피드백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음 치료까지 찾아오게 되시는데요. 우리 한국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19개나 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음 체계들이 각각의 모음들이랑 또 결합했을 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소리가 또 있는 반면에 좀 더 어렵게 소리가 나는 그런 말소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모국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발달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구강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또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발음을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면 좋을까? 치료실에 오기 전에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치료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가 어떤 발음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쫙 이렇게 적어놓고 아래다가 항상 이제 들리는 좋은 오류를 보이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두면 사실은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읍이나 미음이나 이 입술 소리에서 자꾸 뭐 아빠를 아빠 이렇게 한다. 엄마를 엄마 이렇게 한다. 그럼 입술 소리와 관련된 소리에서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지 조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크된 것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 부분을 조금 못하는구나, 자 어려워하네. 그럼 일단 들려줘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 음절에서 만약에 발을 못한다. 주아야 한번 들어봐. 봐 한번 해봐. 봐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봐 했다. 그러면은 이게 틀린 조음이잖아요. 그쵸? 방법적으로 잘못된 조음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고서 청각적으로 들려줬는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잘 봐봐 하고 시각적으로 큐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입 잘 봐봐 하고 따라해봐 하고 봐 이렇게 그냥 봐 이 정도가 아니라 봐 입을 강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소리를 같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좋은 문제를 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려주셔서 따라 해보게끔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좀 과장해서 보여줬는데도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거울을 준비하시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서 아빠 했는데 아이가 아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입술이랑 입술 눌러서 아빠 이렇게 하면 딱 닿잖아요. 그래서 촉각적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아이의 근육을 만져서 그 정확한 소리에 합당한 그 소리를 내볼 수 있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거쳐 주세요.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치료실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음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19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만들어내기 쉬운 그런 자음
자음도 있고 어려운 자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입술 소리, 예를 들면 빠, 마, 바 이런 거, 아니면 나, 다, 따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보이죠. 입술 소리든 혀 소리든 다 보여요. 그런 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도움을 주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뿌나 뜨나 입술을 사용하든 혀를 사용하든 그 구강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보여요. 근데 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 나는 연구개를 당겨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부모님들도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그래도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조음과 관련된 부분들 집에서 어떻게 치료실 오기 전에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일단은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음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PT를 할 때 근육을 막 써가지고 근육이 나오게 하고 근육의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소근육의 움직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즐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